미국의 지난달 신규 일자리가 예상을 넘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늦어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2차 세계전쟁 놀만디 상륙작전의 전적지를 찾아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실험도 핵사용 조건을 담은 교리 변경도 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캘리포니아주 식당이나 호텔 등에서 숨은 수수료를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됩니다. 다만 식당들에는 약간의 예외 조항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버뱅크시 경찰이 노숙자를 LA 시의장 사무실 앞에 강제 이송하는 모습이 찍혀 논란입니다. 폴 크레코리안 시의장은 해당 영상을 공개하고 LA시와 카운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포항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한 미국 업체 고문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성공 확률은 20%로 양호한 편이지만 결국엔 실제로 땅을 파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이브닝 뉴스 시작합니다. 미국의 지난달 신규 일자리가 예상을 넘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더 늦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는 4월보다 27만 2천 명 늘어 당초 예상치인 19만 명을 크게 넘어섰습니다. 또 직전 12개월 동안의 평균 증가폭인 23만 2천 명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 인하에 앞서 인플레이션 둔화 지속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과열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해온 만큼 금리 인하가 늦어질 거라는 관측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합주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우세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 이후 애리조나와 네바다주 등록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앞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네바다주의 경우 바이든 대통령은 45%, 트럼프 전 대통령은 50%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고 애리조나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46%, 트럼프 전 대통령이 51%의 지지율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네바다의 경우 응답자의 65%, 애리조나에서는 63%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일에서 4일 애리조나주 유권자 1,107명, 그리고 네바다주 유권자 1,06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전적지를 찾아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핵실험도 핵 사용 조건을 담은 교리 변경도 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워싱턴 남승무 특파원입니다. 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 80주년을 맞아 프랑스를 방문 중인 바이든 미 대통령이 격전지 푸앙트 뒤 오크를 찾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침략에 맞서는 것이야말로 당시 용사들이 바라는 바일 거라며 러시아 침략에 맞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They stood against Hitler's aggression. Does anyone doubt that they would want America to stand up against Putin's aggression here in Europe today? 이어 용사들은 이 해변으로 동맹들과 함께 진격했다며 오늘날 미국도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0년 전 공화당 출신 레이건 대통령이 고립주의 비판 연설을 했던 장소를 찾아 똑같은 메시지를 낸 겁니다. 레이건 시대 부활을 주장하면서도 고립주의 성격의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연설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나 군사 지원이 늦어진 데 사과하며 3천억 원 규모의 추가 군사 원조를 약속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현재 핵무기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핵실험을 하거나 핵무기 사용 교리를 바꿀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И мы внимательно смотрим за тем, что происходит в мире вокруг нас, и не исключаем внесение каких-то изменений в эту доктрину. 백악관은 러시아와 중국, 북한이 미국과 동맹에 대한 핵 위협을 줄이는 데 협력하지 않으면 핵무기 배치 수를 늘려야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일부 인사들의 공짜 여행 논란 끝에 별도의 윤리 강령까지 제정한 연방 대법관들의 재산 내역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공짜 여행 논란에 불을 지핀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의 경우 지난 2019년 텍사스 부동산 재벌인 할란 크로로부터 2차례 여행을 지원받았으나 부주의로 당시 신고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대법관 부부는 2019년 크로 일가와 함께 발리에 나흘 동안 머물며 식사와 숙박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신고됐습니다. 앞서 비영리 인터넷 언론 프로퍼블리카는 지난해 처음으로 토머스 대법관이 $50만 상당의 발리 여행을 포함해 수십 건의 호화 여행을 공짜로 즐기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폭로해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토머스 대법관은 친밀한 사이의 개인적 호의에 대해서는 법원과 관련이 없는 한 신고 의무가 없다는 조언을 받았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대법원은 처음으로 자체적인 윤리 강령을 채택하고 여행 등에 대해 강화된 규범을 의무화했습니다. 1948년생으로 지난 1991년 당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지명으로 대법관에 취임한 토머스 대법관은 미국 역사상 2번째 흑인 대법관이자 현재 연방대법원의 최선임입니다. 다음 달부터 캘리포니아주 식당이나 호텔 등에서 숨은 수수료를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됩니다. SB 478로 불리는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활성화된 모든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정크피, 즉 숨겨진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숙박업소의 리조트 요금과 식당의 직원 건강 비용, 그리고 티켓 판매처의 서비스 요금 등이 숨은 수수료로 여겨집니다. 다만 식당들에는 약간의 예외 조항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식당은 팁을 포함한 다른 추가 요금을 나중에 계산서에 부과해도 괜찮은데 단 명확하고 눈에 띄게 관련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다음 달 안에 신속 처리될 전망입니다. 버뱅크시 경찰이 노숙자를 놀살요대에 위치한 LA 시의장 사무실 앞에 강제 이송하는 모습이 찍혀 논란입니다. 폴 크레코리안 시의장은 오늘 LA 시의회 정례 미팅에서 영상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버뱅크 경찰관 2명이 차에서 내리더니 뒷좌석에서 수갑을 채운 노숙자 1명을 인도에 내려줍니다. 영상 속 노숙자는 바닥에 주저앉는 등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데요. 경찰은 그대로 남성을 내버려 두고 떠나버립니다. 크레코리안 시의장은 비인도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인근 도시들이 LA시의 노숙자를 강제 이송한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 증거가 찍혔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의장은 오늘 LA 시검찰과 카운티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조례안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버뱅크 경찰국은 버스 정류장에 나체로 있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구금했으며 노숙자가 의료 지원 제안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숙자가 놀살유대에 위치한 메트로역에 내려달라고 요청해 그 지역으로 향하던 중 커피를 사야 한다며 내려달라고 한 곳이 공교롭게도 시의장 사무실 앞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버뱅크 경찰국은 바디캠 영상 등을 바탕으로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저희 SBS가 개최하는 DBH 덜마 에스테틱스 레이디스 챔피언십 본선 토너먼트가 내일 첫 방송됩니다. 8강 첫 경기는 크리스틴 강 선수와 황수정 선수의 한판 대결이 펼쳐졌는데요. 관록과 패기로 맞선 두 선수는 계속 손에 땀을 쥐는 치열한 승부를 연출했습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치열한 예선대회를 시작으로 개막한 DBH 더마 에스테릭스 레이디스 챔피언십. 이제 8명 탑 랭커의 진검승부 8강 본선 토너먼트가 내일부터 방송됩니다. 8강 대진의 포문을 열 첫 경기는 크리스틴 강 선수와 황수정 선수의 맞대결로 펼쳐졌습니다. 무려 구력이 25년이나 되는 크리스틴 강 선수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관록의 플레이를 앞세웠습니다. 이에 맞서는 구력 5년의 신예 황수정 선수는 큰 키에 넘치는 장타력을 바탕으로 패기 넘치는 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두 선수는 경기 내내 쫓고 쫓기는 치열한 승부를 연출하며 끝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신들린 롱퍼팅으로 버디를 기록하며 분위기를 이끌어간 선수와 달아난 선수를 맹추격하며 역전까지 노리는 강한 뒷심의 선수가 정말 손에 땀을 쥐는 한판 명승부를 연출했습니다. SBS가 주최하는 2024 DBH 더마 에스테릭스 레이디스 챔피언십 첫 경기는 내일 밤 디렉TV SBS HD 채널 2080 그리고 스펙트럼 채널 1483에서 방송될 예정입니다. 또 오는 9일 일요일에는 낮 12시 SBS 라이프 S 채널, 저녁에는 SBS 스타 18.2와 SBS 플러스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어제 퇴근 시간대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경찰의 대대적인 수색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LA 경찰국은 어제 오후 5시 10분쯤 3100블락 윌셔 블루바드에서 무장강도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랜 시간 인근 도로를 차단하고 수색 작전을 벌였지만 누구도 체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사건으로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도 출입이 통제되는가 하면 일대 극심한 교통정체가 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기아 SUV 차량 텔룰라이드가 리콜됐습니다. 차량 앞좌석 파워시트 모터가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리콜 대상 차량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판매된 총 46만 3천 대입니다. 기아는 좌석 밑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 1건과 좌석 모터가 녹았다는 6건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은 좌석을 앞뒤로 조절할 수 있는 파워시트 슬라이드 손잡이가 움직이지 않으면 좌석 전동 모터가 과열돼 주차나 주행 중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리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차량 소유자들은 구조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아 측은 문제 해결을 위해 좌석 전동 조절 스위치의 후면 커버를 고정하는 부품을 설치하고 좌석 슬라이드 손잡이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네, 한국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포항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한 미국 업체 고문이 한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성공 확률은 20%로 양호한 편이라면서도 불확실성도 있다고 밝혔는데 결국엔 실제로 땅을 파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소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오 고문은 포항 영일만 앞바다 해저에 대한 데이터가 상당히 많았다고 소개했습니다. 지질학과 지구물리학 분석 기법을 사용한 결과 주작, 홍계, 방어 등 기존에 뚫어봤던 시추공 3곳의 실패 요인을 찾았고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이 더 높은 새로운 7개 지역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The Himalayan Basin is highly prospective, has the presence of all the key main elements already tested in wells. 통상 유전은 석유와 가스가 생성되는 근원암과 모래가 많아 생성된 석유와 가스를 머금고 있는 저류층, 그리고 모인 석유와 가스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덮개암이 있어야 하는데 이 모든 걸 포함한 돔 모양의 트랩 구조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동해 심해가스전 성공 확률 20%는 남미 가이아나 유전의 16%보다 높은 굉장히 양호한 가능성이라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It's still risky, right? This is 20%, meaning there's 80% chance that it will not work. 아직 누적된 탄화수소를 찾아내지 못한 게 리스크라며 35억 배럴에서 140억 배럴까지 추정 매장량의 범위가 넓은 것도 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There's no hydrocarbon accumulation out there so far, and several wells already drilled, so it's very uncertain.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건 시추, 실제로 파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액트지오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액트지오의 주소가 자신의 집이 맞다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전문가들이 효율적으로 일하는 구조라고 답했습니다. 또 소규모 업체가 이런 대형 프로젝트의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건 유전 개발업계의 표준이라고도 했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7년부터 동해를 탐사했던 호주의 한 석유 개발 회사는 장래성이 없다며 지난해 한국에서 철수했죠. 왜 이런 의견 차이가 나는 건지 김지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우드사이드는 2007년부터 10년간 동해 탐사를 진행한 뒤 계약이 만료되자 2019년 다시 10년간 조광권을 연장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월 동해에서 공식 철수했습니다. 우드사이드는 지난해 반기 사업 보고서에 장래성이 없어 철수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석유공사는 우드사이드가 4,500제곱킬로미터 면적의 대규모 탐사 자료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떠났다고 설명합니다. 2021년 우드사이드와 석유공사가 2,000제곱킬로미터 지역에 대한 3차원 탐사를 벌여 그해 말 전산 자료 입력을 마쳤는데 우드사이드가 불과 3개월 뒤 철수 의사를 밝히는 바람에 이걸 분석할 시간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 이듬해 석유공사가 독자적으로 수행한 2,500제곱킬로미터 지역 3차원 탐사 자료는 아예 보지도 못했습니다. 액트지오는 이 모든 자료를 분석해서 우드사이드가 시추했던 곳보다 더 가능성 높은 지역을 발견했다는 게 석유공사의 설명입니다. 대륙 사면 지역의 3D가 완성이 됨으로써 울릉분지 전체를 3D로 볼 수 있는 탐사 자료의 기반이 마련이 됐습니다. 석유공사는 우드사이드가 2022년 다른 광물 회사를 인수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자 장래성을 명분 삼아 해외 사업을 정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외 기관들의 추가 분석과 검증을 통해 성공 확률을 높이면서 시추 작업은 신중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항공만 뚫더라도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거든요. 평가를 진행하면서 좀 신중하게 차분하게. 실제 매장량이 얼마인지 경제성은 있는지 냉정히 따져보고 앞으로 시추 준비와 진행 과정을 차분히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SBS 김지성입니다. 의사들의 집단 휴진 참여 여부를 묻는 투표가 역대 최고 참여율을 보이며 마무리됐습니다. 의사협회는 내일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총파업에 들어갈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이번 달 17일부터 전체 휴진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서울대 병원장은 이걸 허가하지 않겠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지난 4일부터 어제 자정까지 진행된 의사협회 전 회원 투표가 투표율 54.8%로 마감됐습니다. 6월 집단 휴진 참여 여부를 묻는 투표인데 의협 회원 12만 9천여 명 중에 절반이 훌쩍 넘는 7만여 명이 참여한 겁니다. 그간 의협 투표 중 역대 최고 참여율이라고 의협은 밝혔습니다. 의협은 내일 전국의사 대표자 회의를 열어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총파업 실시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서울의대 교수들은 오는 17일부터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김영태 서울대 병원장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환자분들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정부도 전체 휴진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짧게 언급했습니다. 의료계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말을 아끼는 모습이지만 내부적으론 교수들이 요구한 전공의에 대한 명령 등을 철회가 아닌 취소해달란 건 수용 불가 입장이 명확하고 명분 없는 파업이라고 평가절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의대에 이어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연세대, 성균관대, 가톨릭대 등도 휴진 여부 검토에 나섰습니다. 전국 20개 의대가 모인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최창민 위원장은 의사협회 총파업 투표 결과에 따라 의료계가 함께 행동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대 교수단체도 의협과 뜻을 함께하기로 하면서 대규모 휴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정혜진입니다.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를 보류한 유네스코 자문기구가 그 이유를 공개했습니다. 조선인 강제노역 사실 등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해설과 전시시설이 필요하다며 이를 갖춰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홍영재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자문기구인 이코모스가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의 사도광산에 외국인도 광산 전체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이코모스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보류했습니다. 현지 시간 7일 공개된 이코모스의 구체적인 권고 사항에 따르면 일본 에도 시대와 그 이후의 광산 개발 시기가 공간적으로 겹치는 점을 고려하면 광산 개발의 해설, 전시를 일본 측이 요청한 에도 시대에만 국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시기의 광산 개발과 역사적 맥락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보장되어야 하며 일본 국내뿐 아니라 국제 방문객을 대상으로도 전시와 해설 시설을 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시기를 16세기에서 19세기 중반으로 안정해 조선인 강제노역을 의도적으로 뺐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조선인 강제노역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일제강점기가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권고는 일본 정부에게 한국 측의 입장을 받아들이란 취지로 읽힙니다. 세계유산 등재 보류 소식이 나오자 일본 내에선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등재를 추진해온 일본 시민단체 측은 충격이라면서 자국 정부에 유네스코를 움직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素晴らしい価値が評価されるように、引き続き誠実かつ不断に丁寧な議論を行っていく考えでございます。 결국 권고를 일본이 어떻게 이행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등재 여부는 다음 달 21일부터 인도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SBS 홍현재입니다. 네,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낮추고 있는데 이게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고정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코로나 시기 각국 정부가 앞다퉈 풀었던 돈은 물가 상승이란 후폭풍을 가져왔습니다. 공급망 병목의 전쟁까지 겹쳐 미국과 유럽 물가 상승률은 10%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I'm going to work like the devil to bring gas prices down, which I'm going to. 인플레 잡기에 비상이 걸린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빠르게 올렸고 이후 고금리가 장기화되며 경기 둔화 우려가 커졌습니다. 누가 먼저 금리를 내릴까 관심이었는데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에 이어 주요 경제권 가운데 처음으로 유로존이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미국보다 먼저 긴축에서 완화로 통화정책 방향을 바꾸는 이른바 피벗을 단행한 겁니다. 미국의 경우 물가 상승률이 아직 3%대로 높은 편인데 최근 소비 부진과 고용 둔화 움직임에 9월 인하 예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고민도 커지는 상황, 자본 유출과 환율 급등 등 우려할 점이 있어 곧바로 인하 대열에 합류하기엔 무리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훨씬 더 커진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각각 5번, 4번 남은 올해 금리 결정 회의를 감안할 때 연준이 9월 인하할 경우 한은은 10월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글로벌 경기 쪽을 보고 그 추세를 확인하고 나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내수 침체를 감안해 8월 선제 대응할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이제 1분기 성장률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낙관적으로 계속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내 금융 안정 리스크 상황 등을 좀 고려해서 8월 정도에는 긴축 정책 전환 기대감에 오늘 코스피는 1.23% 올랐고 환율은 7.7원 내렸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동해에서 석유가 나올 수도 있다는 소식에 유독 관심이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지하 자원에는 국경이 없다. 그러니까 공동 개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요즘 일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또 왜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건지 팩트체크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봤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 발표 내용을 전한 한 일본 언론 기사입니다. 댓글이 1000개 넘게 달렸는데 지하 자원에 국경이 없다. 또 한국이 독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댓글들이 꽤 많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이 왜 또 갑자기 억지를 부리면서 숟가락 얹으려는 거지? 이런 의문이 들죠. 사실은 독도 때문입니다. 일본은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독도와 울릉도 사이를 통과해서 석유 매장이 추정되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 쪽으로 그어놨습니다. 자, 이거는 한일 양국이 합의한 적 없는 일방적인 선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 지도를요, 해상보안청 사이트에 공개하고 또 학교 교과서에도 실어놔서 일본 네티즌들이 앞서 보신 것처럼 억지 댓글을 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탐사 지역인 8광구와 6-1 광구 지도 위에 일본이 주장하는 선을 포개봤습니다. 이렇게 해봐도 일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과는 전혀 겹치지 않습니다. 두 광구 모두 명백하게 우리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떼란 얘기입니다. 지하자원의 국경이 왜 없습니까? 있죠. 심해까지 이어집니다. 거리로 따지는 거지 깊은 바다, 낮은 바다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과거 한일 양국이 공동 개발을 추진했던 7광구는 일본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을 포함하는 경우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에 탐사가 진행된 8광구와 6-1 광구는 국제해양법적으로 대한민국의 독점적 권리가 있다며 일본과의 분쟁 소지를 일축했습니다. SBS 박세웅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판매된 충전식 조명 120만여 개가 화재 위험으로 리콜됐습니다. 각적 주요 한인사의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오는 6월 15일 한인기도합창단이 창단 40주년을 맞아 기념 연주회를 엽니다.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연주회는 19세기 낭만 음악을 대표하는 독일 작곡가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엘리아가 연주되며 지휘자 제갈소망과 소망 중창단, 한인 기독 오케스트라, 소프라노 김주혜, 테너 김성봉 등 총 90여 명이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오는 일요일 한인 대학생들이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행사를 마련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출신 대학생들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시 지역의 시소앤커피에서 대학 입학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입학 준비 과정과 대학생활, 학업, 장학금 등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여름 시즌을 맞아 회원들을 대상으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에어프레미아는 오는 14일까지 LA와 샌프란시스코 등 미주 노선 항공권을 10%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탑승 기간은 오는 10월 26일까지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판매된 충전식 조명 120만여 개가 리콜됐습니다. 소비자 제품 안전위원회는 조명 제조업체 구더스 라이팅사의 충전식 조명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과열되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아마존과 로스, 에이스 등 업체에서 판매됐으며 피해 신고는 약 11건으로 주민 1명이 숨졌습니다. 조지아 최초 워터슬라이더가 개장했습니다. 레이니 호수의 마가리타빌에 있는 핀섭 워터파크에는 모든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18개의 워터슬라이드와 수중 물놀이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핀섭 워터파크는 노동절까지 매일 운영됩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환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6월 7일 SBS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